자, 그럼 아마존 무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율 1,500원 시대. 남들보다 먼저 달러 버는 아마존 리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열심히 파는데 왜 통장은 그대로일까요? 왜냐하면 요즘에 국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원 전쟁, 100원 전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몇십 명, 몇백 명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10원 전쟁, 100원 전쟁을 많이 하고 있고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아마존은 독점 시장 혹은 블루오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 잘한다의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카테고리 승인, 브랜드 승인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은 여러 가지 조금 건너야 될 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못 넘기 때문에 이런 장벽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또한 정보의 비대칭이 또 있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데 뭐 아마존 관련 찾아보시면 굉장히 정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초보자가 독학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아마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무역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경쟁을 줄여주고 또 역설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셀러들이 겁먹고 들어오지도 않고 실제로 배워도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벽만 넘어서면 전 세계 구매자가 기다리는 블루오션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국내에서는 만약에 10,000원짜리를 판매를 하면 1,000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저희가 내잖아요. 근데 해외 판매는 판매 부가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수출할 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구매 부가세가 10% 환급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짜리를 팔기 위해서 5,000원어치 원가로 해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5,000원에 대 10%는 얼마죠? 500원이죠. 그래서 500원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 부가세 10% 환급이 되면 추가 마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정부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또 물류비라든지 뭐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매출이 아예 없으시면 신청을 해도 선정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근데 국내는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아도 사실 지원금을 받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시면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대기업보다 개인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선 대기업 제품을 저희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규정을 이해를 하시면 팔지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아마존 진출을 많이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을 안 한 업체 제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검색해 보시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 금액만 어느 정도 있다면 저희가 미국에 팔아줄 테니까 저한테 좋은 가격으로 주세요 라고 하면 좋은 기회들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점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 제품이나 어떤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은 아직 많이 안 올렸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올려서 이런 선점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리셀 시장에서 선점을 해서 이 리뷰들을 쌓아 나가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잘 팔리는데요. 뭐 때밀이 타월, 제 아마존 스승님 같은 경우에도 때타월로 월에 1,000씩 버셨거든요. 그래서 때타월이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흔하고 되게 저렴한 제품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좀 비싸게도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호미는 아마존에서 잘 팔렸다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이소 꿀템들도 미국에서 꽤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못해도 나는 미국에 안 사는데 아마존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요 CS 자동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뭐 반품, 컴플레인, 배송 관련 등 하는데 연락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는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고객이랑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FBA를 하신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서비스가 되어 있고 한국어 셀러 서포트라고 해서 아마존 본사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또 뭐 통화나 아니면 채팅이나 뭐 이메일로 통해서 안내를 받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AI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번역을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영어 울렁증이 있어도 원어민이랑 소통이 안 돼도 충분히 AI로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가입 전에 꼭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신분증, 뭐 여권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영문 이름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영문 사업자 등록증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구글 이메일 꼭 필요하시고, 그 이메일 계정이 필요한 건데 좀 안 쓰는 거, 좀 다른 거랑 섞이지 않는 거를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영문 주소 및 PC 환경. 요 영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쓰셔야 되는데 동일한 영문 주소를 써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뭐 이거를 B로 썼다가 아니면 저번에는 뭐 F로 썼다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영문 주소는 하나로만 계속 통일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 집에 엑셀이나 뭐 PC, 노트북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기부터 돈을 내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개인 셀러, 초기 셀러이고 판매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개인 셀러로 선택을 하시면 매달 내는 돈이 없습니다. 다만 물건이 하나씩 판매가 되면 약 0.99불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프로페셔널 계정 같은 경우는 월에 내는 비용이 있어요. 39.99달러. 이제 부가세 별도인 금액인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시면 판매 건당 수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에 판매량이 한 40개 이상이다 그러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 셀러로 시작하시고, 만약에 개인 셀러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프로페셔널 요 금액이 청구됐다 그러면 환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예비 셀러들의 궁금증이 뭐가 있을까요? 영어 잘 못하는데 어떻게, 최신 AI 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셀러 센트럴이라고 해서 셀러들이 이용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도 충분히 한국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 질문, 사업자 등록증 필수인가요? 네, 필수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마존 사업만 하실 거면 처음부터 일반 사업자로 하셔가지고 구매 부가세 환급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한국 상품 뭐 리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네, 아마존 규정과 미국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은 문제없이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아마존 판매 A부터 Z까지 프로세스입니다. 자, 처음에는 결제 시스템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뭐 페이오니아나 핑퐁 페이먼트 같은 거를 결제 이런 시스템을 좀 가입을 해서 아마존이 결제 시스템한테 돈을 주고, 이 결제 시스템은 내 한국에 있는 한국 계좌로 돈을 주는 시스템으로 하셔야 환율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아마존에서 바로 제 계좌로 돈을 원화로도 받을 수 있지만 좀 환 차익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때문이라도 저희는 결제 시스템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됐으면 두 번째는 아마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결제 시스템에서 주는 서류를 가지고 아마존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시고, 아마존 가입이 요즘에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아마존 가입을 하시려면 영문 주소가 꼭 정확해야 되고 필수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카테고리 승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판매해야 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있으시다면 그 카테고리 승인을 미리 받으셔야 되고, 또한 카테고리가 승인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시고, 예를 들면 카테고리 승인이 없어도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용품, 뭐 실리콘 용품, 뭐 다이소에서 많이 파는 제품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제품 소싱. 여러분들이 판매할 제품을 찾아서 이제 또 매입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소, 뭐 이마트 뭐 이런 데도 많이 가서 한 번씩 제품을 보고 소싱도 하기도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품 등록을 합니다. 제품 등록을 실제 뭐 해서 이 제품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작업을 말하고요. 뭐 상세 페이지, 뭐 썸네일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있는데 좀 이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제품 발송입니다. 제품 발송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무역 쪽이라고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사실 크게는 어려울 건 없고요. 여러분들은 운송업체랑 조인을 해서 그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작성을 하시면
그쪽에서도 알아서도 수출 신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배워 놓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는 위의 작업들을 반복해서 판매를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정산은 약 빠르면 2주, 늦으면 약 4주 정도 걸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3단계입니다. 첫 번째 가입, 두 번째 소싱, 세 번째 발송. 요 3가지 루틴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이든 혹시 일주일에 그래도 며칠이라도 딱 이렇게 시간을 써서 하시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이제 매출이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들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용어. 우선은 셀 유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셀 유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아마존에 누가 A라는 상품을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나도 한국에서 이 A라는 상품을 싸게 구할 수가 있어요. 나도 이걸 팔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이걸 팔래. 이렇게 해서 같이 파는 거를 셀 유어즈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A 상품을 아직 아마존에 아무도 안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 올리는 것을 저희는 new 리스팅. 리스팅은 등록이라는 뜻이에요. 뉴 리스팅이 아무것도 없는 아마존에서 아무도 안 파는 거를 저희가 올려서 파는 걸 뉴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FBM, FBA 설명 드릴게요. 흔히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위탁, 그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제품을 발송하는 거. 그게 FBM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FBM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여러분들이 사입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요, 배송이 너무 느려요. 여기서 미국 고객까지 보내면 대략적으로 한 4, 5일, 길면 한 뭐 7일, 8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건 배송하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이 싸면 3만 원에서 약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건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당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자, 그럼 FBA는 뭔가요? FBA는 저희가 물건을 이렇게 박스에 다 싸서 아마존으로 물건을 미리 창고에 보내놓습니다. 그럼 장점은 뭐냐? 고객이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아마존 창고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하면 하루 이틀 만에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에 보내잖아요. 박스별로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아까 전처럼 아까 한 건당 뭐 3, 4만 원, 5만 원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박스별로 보내면 제품 하나당 운송비를 나누면 대략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뭐 많으면 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를 우리가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BA는 또한 고객 상담까지 또한 반품 환불까지 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고객이랑 통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아신은 뭐냐? 아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뉴 리스팅을 새로 하시잖아요. 아니면 리스팅을 하게 되시면 거기에 나오는 리스팅을 한 제품 번호가 생겨요. 새로 등록하면 그 번호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그 품목 제품 번호를 저희는 아신이라고 부릅니다. 뭐 A신이라고 하고 아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셀 유어즈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리안 프로덕트라고 제가 쳤죠. 코리안 프로덕트라고 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소싱할 수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보면 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코리안 뭐 프로덕트 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코리안 푸드를 쳐서 좀 어떤 상품들을 주로 판매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뭐 홍삼도 팔고, 정관장도 팔고, 뭐 쿠룽지 팔고, 신라면, 불닭, 참기름, 짬뽕, 떡볶이, 김, 막 별에서 전병, 뭐 초코, 뭐 라면, 부침가루, 햇반, 스팸, 김부각, 오징어전, 뭐 미역국, 쌀, 뭐 별의별 거 다 팔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진 계산을 한번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만약에 이거 마진이 남네? 근데 판매도 잘 되네? 라고 하시면 이 제품들을 셀 유어즈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발송해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마진 계산기가 없으신가요? 요번에 제가 새로 만든 아마존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제가 아마존 계산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계산을 한번 해봐서 요 제품들 괜찮은 거 있으면 보내서 판매하고 마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유저의 장점은 이미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면 내게 판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뭐 쿠팡의 아이템 위너처럼 뭐 가격이 제일 싼 사람만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상품도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매를 하시려면 셀 유저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제품들 검색하셔가지고 잘 팔리는 것들 마진이 남는지 안 남는지 계산을 해서 요걸 토대로 제품 보내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뉴 리스팅은 어떻게 하냐, 뉴 리스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존에 안 파는 것들을 뉴 리스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제가 만약에 과자 같은 걸 쳐봤어요. 과자 같은 걸 쳐봤는데, 내가 뭘 팔까? 뭐 예시로, 그러면 야채 타임을 한번 아마존에 파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야채 타임, 제가 적어볼게요. 야채 타임이라고. 안 팔죠? 야채 타임 안 팔죠. 이거 한국어로 쳐도 괜찮습니다. 야채 타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야채 타임도 한번 팔아볼 수가 있겠죠. 네, 아니면 뭐 삿도밥을 한번 쳐볼까요? 삿도밥 있을 것 같긴 한데 삿도밥 삿도밥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삿도밥을 팔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뉴 리스팅을 생각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가셔도 되지만 이 온라인 몰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내고 싶어 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등록해서 판매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마트 뭐 안 가셔도 직접 이런 이제 상품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쫀득 요거 두바이 찰떡파이라는 게 또 나왔네. 그러면 이게 신제품이니까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두바이 찰떡파이라고 쳐보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것들을 한번 마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판매를 하면 판매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왜냐면 신규 제품이기도 하고 한국 제품이 많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판매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량을 재고를 미국에 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치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진을 여기 김치고 이건 김치백이잖아요. 이런 김치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판매가가 지금 8.5불 정도 되잖아요. 그럼 대략 한 2, 3천 원 정도 되잖아요. 저게 이제 아마존에서는 보면 이제 죄송해요. 다이소에서 보면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죠? 여기 1,000원, 그죠? 1,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12,000원, 13,000원 정도에 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마진이 어느 정도 남냐? 요 정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요 정도 세팅하면 대략적으로 한 3,000원 전후 남을 것 같고요. 이것저것 다 빼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한 2,000원짜리를 판매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한 12불이나 13불 정도에 판매를 하시면 대략적으로 마진이 한 4,000원에서 5,000원 전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쉽게 소싱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좀 제품도 판매를 하고 사진도 넣고 이렇게 해서 좀 판매를 하시면 되고 참 그래서 다이소에서 소싱해도 물건이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나는 디자인 실력이 없어서 상세 페이지를 잘 못 만들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락토피 노란 색깔 이거 지난달에 1,000개 팔았거든요. 1,000개? 그러니까 100개도 아니고 1,000개 팔았거든요. 1,000개를 어떻게 팔았냐 한번 볼까요? 이게 1,000개 팔았거든요. 1,000개를 팔았는데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품 상세 페이지 있죠. 이게 다예요. 그냥 요 텍스트가 다예요. 그럼 이거를 나 영어도 못하는데 이 문구 정도는 충분히 AI를 통해서 한글만 넣으셔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꼭 엄청 상세 페이지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약해도 된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아까 저희가 봤던 거 부침가루도 한번 볼게요. 부침가루도 그래도 좀 나가거든요. 몇백 개씩 그래도 나가니까 200개 지난달에 200개 이상 나갔네요. 이거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리뷰가 1300개거든요. 보시면 이게 상세 페이지가 끝입니다. 그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을 소싱하는지, 어떤 키워드로 얼마의 판매를 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다 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국어 자체가 여기 언어로, 사이트 언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한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또한 한국인 직원들이 또 상주하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로도 충분히 회신을 받거나 물어봐서 질문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영어를 크게 못해도, 또한 FBA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미국 고객이랑 통화할 일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거의 3년차, 아마존 판매 3년차지만 단 한 번도 고객이랑 전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고객이랑 영어로 제가 전화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뭐 한국인이랑도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아마존 판매는 영어로 못해도 크게 할 수 있다. 요 작업들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배송만 신경 쓰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존 잘 배워보셨나요? 아마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 마진 계산기, 그리고 오늘 보셨던 전자책,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 링크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